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30일 오전 11시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열립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회담장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정식으로 이재명, 시진핑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많은 세계적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이재명 트럼프 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해에서 있었던 시진핑 트럼프 회담에서 양국의 무역 갈등을 일단 봉합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주라는 천년 고도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처럼 중요한 그리고 실속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에이펙 정상회의는 아마 전에도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국제 무대의 회의 중에서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이 아마도 역사적 의미는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국제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국내 정치적 통합, 국민 여론의 수렴으로도 이어져서 이제는 국익 중심의 외교에서 국익 중심의 정치로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정청래, 추미애, 최민희 이런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이 민주당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민의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언론은 대체로 시진핑 페이스로 진행이 되었다. 딱 부러지게 승자와 패자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이긴 게임이라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어제의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을 요약한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트럼프로 하여금 이겼다고 주장하도록 해놓고는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회담장을 떠난 시진핑의 예술적 기교라고 했습니다. 아트라고 했습니다. 좀 거칠게 줄이면은 시진핑이 트럼프를 갖고 놀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콩 수입과 히토류 수출을 보류하는 카드를 꺼내 관세 완화와 수출 통제 연기를 얻어내었지만 많은 양보는 하지 않았다고 요약을 했습니다. 즉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콩수입을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당분간. 그리고 거의 모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히토류 수출을 보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이미 손에 들고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회담장에서. 그래서
트럼프로부터 어제 관세를 완화하는 관세율을 줄이고 중국에 대한 미국 첨단 산업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당분간 보류하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므로써 실속은 시진핑이 챙겼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신문은 시진핑이 워싱턴을 코너로 몰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자신감을 표출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으로 꼽히는 뉴욕타임스가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이겼다는 판정을 내린 셈입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열린 회담에서 시진핑은 트럼프를 앞에 놓고 강연을 하듯이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장기적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은 반격할 힘이 있으니 미국이 앞으로 잘 판단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의미였다고 이 신문은 해석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무역 전쟁을 일으킨 후 중국은 미국이 날리는 주먹에 하나하나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한 전문가의 말도 인용을 했는데, 이 전문가는 미국은 앞으로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기 전에 좀 신중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 잘 알기에 그가 미국의 농부와 기업에 내가 이겼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미국산 콩의 수입과 희토류 수출 규제의 중단을 약속하는 노련함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트럼프가 명확한 목표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정책을 전략 없는 전술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을 너무 해프게 합니다. 그리고 깜짝 발표를 즐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략 없는 전술인 것처럼 큰 그림은 놓치고 그때 언론이 크게 받을 만한 거리만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시진핑 만나기 직전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도 이제 핵실험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핵실험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재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뉴스인데 의외로 미국 언론이 그걸 차분하게 다뤘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실천에 옮기려면 어마어마한 장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도 말을 크게 거칠게 하니까 미국 언론조차도 이제는 트럼프의 말을 좀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힘은 말의 무게인데 점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략 없는 전술이다. 아주 혹평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시진핑이 양보한 대목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답하여 트럼프는 시진핑을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좋은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한국의 극우 세력을 많이 실망시키는 행동입니다. 지금 한국의 극우 세력은 트럼프가 오면은 윤석열을 만나서 감옥에서 빼줄 것이다. 시진핑을 혼내줄 것이다. 하면서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윤의개인을 자임을 반중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식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외교 무대에서 지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극우 세력은 바퀴벌레처럼 깜깜한 속에서 서로 악의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오염된 자칭 한국의 보수가 한 반쯤 됩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은 한국의 극우 세력은 절망적이다 하는 것을 오히려 극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특히 어제 있었던 시진핑 트럼프 시진핑 회담을 보면서 저는 요새 읽고 있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려고 합니다. 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and the Birth of a New Global Order라는 책인데 마르틴 착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아주 도전적인, 도발적인 책 제목입니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리고 부제는 서구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이냐 하면은 2009년에 나왔습니다.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을 때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 쇠망의 출발점이었다고 마르틴 잭스라는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언론인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세계가 중국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21세기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는 것을 쭉 이유를 들었는데 제 머리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중국이 인구, 면적, 구매력, 군사력, 제조업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5천년에 걸친 문명의 축적, 이걸 다 합치면은 중국이란 나라는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로 보기보다는 시빌리제이션 스테이트로 봐야 된다. 문명국가로 봐야 되는데 그 중량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겁다는 겁니다. 중량이 크면은 중력이 생깁니다. 저절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을 지금 이끌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조직이 매우 아주 유능한 그리고 능률적인 조직이고 중국 사람들의 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개발도상국에서는 그게 유일한 선택이 아니고 중국식 어떤 통치 시스템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구적 견대화를 추진해온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인 답이다 라고 하지만은 중국의 등장으로 중국이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많은 비서구 나라에서는 다른 방식도 있다, 즉 중국식 방식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책을 몇 년 전에 들었을 때는 야, 이거 너무 과격하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새 읽어보니까 상당 부분 적중하고 있고 이번 APEC 경주회담에서 이게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다시 지금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겁니다. 한국의 좌표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 다음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인구가 많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이게 일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큰 나라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3개국이 핵무장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무장 집단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거대하게 변하는 역학 구조 속에서 한국은 어떤 방향을 찾을 것이냐. 원론대로 이야기하면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실력을 기르고 국민 통합을 하고 그리하여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선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이 쓸데없는 걸 건드려 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극우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분열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가. 그래서 이 극좌와 극우를 잠재우고 합리적인 중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이재명 대통령이 발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